전세가가 더 오르고요. 네. 매매가가 더 오르기 때문에 지금 전세 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시장이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단기 상승인지 아니면 다시 스타트하는 건지 그건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네. 우리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사이클을 볼 것인지 중간에 우리가 이제 2020년, 21년, 23년 넘으면서 그때 뭐 금리 있었고 그죠? 임대차 3법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을 변수로 좀 빼고 하나의 사이클을 볼 건지 네. 그걸 넣어서 하락한 다음에 재상승할 건지 다시 시작했다고 할 건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어느 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빼면은 하나의 사이클로 연결되는 거고 빼면. 네. 빼야 되잖아요. 그걸 연결시켜서 하락을 한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하락 다시 시작하는 걸 되죠.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렵다. 어렵죠, 그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일단 26년까지는 상승이 간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요. 그 문제는 27년부터는 어떤 또 계기가 있을 건데, 예. 원래 이제 분양을 많이 하게 되게 되면은 27년에 입주가 되거든요. 네. 그 26년까지 입주가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이 바뀔 그건 없어요. 없고. 정해진 미래. 26년까지. 네, 26년까지는. 그 27년이 문제인데, 그때는 지금 판단이 좀 이뤄요. 아직 물량이 다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또 대선 겹치잖아요. 네. 정책적 영향도 좀 받거든요. 잠시 동안. 그런 어떤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길게 볼 건가 짧게 볼 건가 그거 판단이 되게 어려운 시점이지만은 상승 구간에 들어가는 거 맞다 보고 있고요. 그 또 한 게 뭐냐면은 이 상승이 어디서 나오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으로 비교하게 되면은 우리가 금리가 떨어져서 주식 올라가죠. 부동산도 자산시장 그렇잖아요. 금리 떨어지면 올라가잖아요. 코인도. 코인도 그렇고. 근데 결국은 어떤 그 개별 주식들이, 개별 주식들이 그 기업의 어떤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은 어떤 그 기업의 가치가 수렴하잖아요. 네. 이익을 많이 벌면은. 네. 똑같죠. 주택에서 수익은 월세죠. 그걸 바꾸면 전세잖아요. 네. 전세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수익이 늘어난다는 의미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똑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우리 전세가 우리는 뭐냐면은 미래의 현금 흐름이거든요. 주식으로 치면 미래의 현금 흐름이 현재 가치 하락하는 게 주가잖아요. 네. 똑같아요. 지금 전세가 올라가는 걸 갖다가 현재에서 미래를 땡겨 봤거든요. 올라가면 땡겨 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장 구조상. 그래서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의 실적이 좋듯이 매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전세가 상승이 금리 하락에서 오거든요. 전월세 전환율 바뀌면서. 네. 근데 이게 공급에서 오잖아요. 공급에서 오게 되면 얘는 말릴 수가 없어요. 이게. 공급에서 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 어떤 기업이 장사를 잘해서 수익을 엄청 벌고 있는데 이 기업이 망할 거라고 하면 망하겠어요? 안 망하죠. 전세가가 지금 공급 부족해서 전세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매가 떨어진다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가 안 맞다는 거죠. 네. 수익이 엄청 잘 내고 있는 기업한테 니 망한다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이게. 전세 상승이 어디서 오는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공급에서 시작됐다. 내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금리의 이제 역할은 끝나고 공급의 시간이 돌아온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돌아온 거죠. 근데 서울 수도권이 너무 빨리 돌아왔어요. 그걸 제가 왜 생각했냐, 왜 곰곰이 생각해봤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수요 측면에서는 빌라 쪽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역전세 문제, 네. 사기 문제. 네. 그 수요들이 아파트 수 넘어왔고요. 과거보다 많이 넘어왔죠. 빨리. 그리고 또 공급하는 쪽에서는 우리 뭐 임대차 3법, 그리고 취득세 중과세. 공급할 수 있는, 전세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다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밸런스가 엄청 깨졌죠. 네. 들어온 쪽하고 공급한 쪽에서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예, 문제가 생기는 빌라의 문제도 가장 크게 생겼고, 그죠? 그래서 그 문제들이 생기면서 전세 수급이 바로 올라가거든요. 네. 전세 수급이 올라서 매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뒤로 돌릴 수가 없어요. 이게 저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 책의 첫 번째 책에다가 이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과거에 보게 되면 이게 우리 전국 입주 물량인데 입주 물량의 전세 수급이에요. 입주 물량이고요. 막대 그래프가. 네. 여기 이제 이 실선이 전세 수급이에요. 네. 여기가 평균 이제 이거요. 여기가 빈 공간 있죠. 요렇게. 이때 전세 수급이 많이 올랐어요. 오르면서 이때가 매매가 상승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구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수도권은 오르지 않았죠. 그죠?
요 구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있기는. 근데 수도권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고, 지방 같은 게 이때 또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잖아요. 오, 이게 구멍이 큽니다. 크죠? 근데 이게 26년 물량이 지금 완성 거의 다 됐거든요. 근데 한개 남은 게 27년 물량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은 올해까지는 괜찮죠? 네. 딱딱 펴주는 여유가 있죠. 똔똔. 네. 네. 내년부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3년 누적되게 되면요. 대부분 상승해요. 제가 3년 누적 공략 엄청 중요하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내년부터 이제 시작되거든요. 25, 26, 27인데 27년 물량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27년 물량이 우리가 입주가 물량이 많지 않다면은 사람들 굉장히 급하게 느낀다. 왜냐하면은 입주가 많으면은 분양을 받아 놓잖아요. 그러면 분양 받아 놓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해도 급한 게 없어요. 입주할 때가 있으니까. 근데 입주가 없으면은 조바심이 나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전세 살고 있는데 분양 받아놨잖아요. 근데 입주할 게 있으면은 괜찮죠. 밖에 상승하더라도. 근데 입주할 게 없어요. 근데 밖에 막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엄청 심리 쫓기거든요. 쫄리죠. 그러니까 나와서 막 사게 된다고. 27년 물량 엄청 중요하게 돼 있어요, 지금요. 27년 많이 분양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시장에서 참여해서 분양을 받아 놓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25년, 26년 시장이 굉장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압력이 굉장히 커져요. 데이터가 없지만은 어떨 것으로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세요? 물량에 대해서? 27년 물량에 대해서? 지금 약간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약간 늘어나고, 분양이 조금 늘어나고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한 35만 가구, 전국적으로. 이 정도 넣을 수 있을까는 그거는 조금 의문인데, 그건 지역별로 이제 차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27년 정도 되게 되면 아마 지역별로 차별화가 생길 수 있어요. 올라간 지역, 떨어진 지역,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27년은. 27년. 네. 지금 제가 분석해 보자면. 서울 수도권은 지금, 네, 지금 제가 데이터가 없는데, 안 가져왔는데, 26년까지는 무조건 없고요. 27년 또 여기는 지금 입주가 완성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분양해야 하거든요. 그럼 뉴스 보니까 최근에 경기도 쪽에 분양을 좀 많이 해요. 6월 들어서 뭐 2만 6천 가구인가? 분양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많이 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지금의 상승을 일시적 상승이다. 혹은 뭐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데드캣 바운스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적지 않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시적 상승에 대한. 아니죠. 수도권. 그건 지나갔죠. 그거는 금리가 그 역할을 다 했고요. 이제는 공급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급이 그 역할을 하려면은 공급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공급은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해야죠. 지금 집 사지 말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또 어떤 쪽에서는 아니다 바닥 찍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아주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세 수급 그래프인데요. 네. 수도권이에요. 등락은 굉장히 있죠. 이게 뭐냐면은 공급량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변동성 막 생겨요, 수급이. 근데 전체적인 큰 흐름을 우리가 여기 밑에 꼭지점을 연결시켜 보면은 하나의 사이클이 만들어지거든요, 수도권이요. 신기하죠. 네. 여기에 뭐냐면 여기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2016년에 했어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네.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정책이 임대차 3법이었어요. 가만 놔뒀으면 되는데 네. 해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려왔죠. 네. 지금 보세요. 급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5월까지 수도권 전체가 118이고 네. 서울이 130까지 올라왔거든요. 얘가 160 정도 올라가면 매매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도 벌써 상승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160 되게 되면은 지역에 관계없이 다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좀 남았어요. 그래서 올 가을이나 4분기, 내년 1분기 되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닥이 여기예요. 22년 12월이 차저점이에요. 45. 이렇게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를 뭐로 했냐? 금리로 했다니까요. 금리가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금리가 만드니까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공급이 있으면 천천히 올라올 겁니다. 금리는 지금 이제 풀릴 가능성만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금리가 어느 정도 어떤 변동성이 낮잖아요. 크게 올라가면 크게 떨어지도 않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이 작아지는 거죠. 대신에 공급 영향이 커지고, 전세 수요 공급이잖아요. 전세 수요 공급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부가 이걸 못해요. 오늘 발표가 나오긴 했는데 전 뭐 쓸데없는 것만 나왔더라고요. 네. 전세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하는데. 그래서 전세, 결국에는 투자자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내년 되게 되면은 규제를 풀기 시작할 거예요. 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왜냐하면은 드디어. 안 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예, 안 풀고 해결이 안 되고, 또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매물을 막 늘어나고 전세가 줄잖아요. 매물을 보게 되면은. 네.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세 2+2대가 사는 나야 되잖아요.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야, 이걸 한번 더 놔야 돼. 고민을 많이 해요. 네. 내 돈이 4년치 묶여야 되잖아요. 네. 이걸 더 팔아서 더 효과적인 데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급하진 않은데 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더 효과적인 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서 매물은 급하게 늘고, 근데 인물이 급하냐? 급하지 않다니까요. 급한 건 다 지나갔죠. 역전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매물 늘지만은 시장은 상승 가는 거는 전세의 공급 부족에서 그걸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시장에는 다양한 수요가 있잖아요. 공급을 2년 넣을 수 없는 수요도 많거든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2년, 4년 이렇게 시기를 정해놓게 되면은, 수급의 불일치가 굉장히 크게 생겨요. 물건이 있는데 그 공실이죠. 1년밖에 못 넣는 분들 그거 못 넣잖아요. 공실이에요, 그거는. 그런 물건들이 시장에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빈집이 있어도 수급이 상황 안 좋게 보이는 거, 더 안 좋게 보이는 거죠. 매물이 있어도. 네, 있어도. 기존 매물이 있어도. 네, 있어도. 그런 매물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시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매도를 선택하고 안 나오니까 더 전세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그분들은 고민 많겠죠. 이제 한 번 더 돌릴까 아니면 뭐 더 어떻게 할까 이 고민 많아 빠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시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계속 그렇게 규제를 하게 되게 되면은 매물을 점점 감소하거든요. 근데 신규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25년 상반기 정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서울뿐 수도권만 아니고요. 전국에 비슷하게 지금 돌아갈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 되게 되면 뉴스에서 이제 지방도 오른다. 내년 상반기 되면 정 다 오른다.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방도 오른다. 네, 오. 지방도 오른다. 하반기부터 큰 뉴스 나올 거예요. 네. 사실 오늘인가요? 그 어제였나? 토어제가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강남이. 그래서 네. 얘네들은 풀어줄 생각이 없나 보다. 그다음에 총선 결과도 그렇고 이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들을 다주택자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상관없어요. 그래도 손을 볼 거라고 보세요? 내년 정도 되면? 당연히 봐야죠. 왜냐하면 본인이 할 수 없잖아요. 월세 시장에 있는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한테 세금 혜택까지 주면서 도로게 한다고요. 임대 사업 하라고. 예.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월세는 리스크가 엄청 커요. 우리는 매매가 리스크가 크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월세가 리스크가 커요. 월세 수익률 생각해보세요. 월세 내가 100만 받다가 내년에 105만 5% 올려 받고 싶어서 매덕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매가가 1000만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겠어요? 월세가 리스크가 엄청 크다고요. 그러니까 안 들어온다고요, 투자자가. 그러니까 거기는 왜 갭 투자 없나 하지 마시고요. 갭 투자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리스크를 갖고 왜 들어가냐고. 그래서 일본이 집값 싸다 하는데 갑오사에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월세 수익이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월세 수익이 엄청 좋아요. 그냥 안 들어간다고요. 그런 리스크 때문에요. 근데 전세는 매매 리스크가 있지만은 네. 매매 하락의 리스크가 있지만 많은 리스크를 다 해치하는 게 전세예요. 전세 제도예요. 그 세금부터 시작해서 매매가 올라주게 되면 모든 게 다 해피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거죠. 전세 갭 투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생기는 거예요. 투자가 생기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공급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 세상이 된 거예요.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되냐? 다주택 포지션을 유지해야 되냐? 뭐 똘똘한 두 채. 그러니까 주택 수를 줄여나가는 방향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되냐 이제 앞으로. 이거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인구 감소 문제와 연결된 건가요? 그것도 있고 이제 또 이것도 이제 총선 결과가 또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호되게 혼나봐서 맞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세금 문제 세금에 대한 그 두 가지가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종부세는 지금 뭐 푼다는 이야기 많고요. 대상자도 지금 95% 줄었어요. 그래서 종부세는 제가 볼 때 없애야 된다 보고 있고요, 저도. 그거 없애는 게 맞다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수도권은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은 여러 채는 분리하고 조금 줄여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그럴 필요 없다. 지방도 제가 볼 때는 광역시 같은 경우에 좀 괜찮고요. 뭐 옛날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시장이 그렇게 이제 안 되겠지만은, 지방 같은 경우도 2039년까지인가요? 이렇게 통계적으로 괜찮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렇게 이제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세금 문제잖아요. 네. 세금만 자유롭다면은 저는 지금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올라갈 때는 가지고 있어 보면은 다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있고요. 대신에 이제 리스크도 같이 있죠. 여러 개 있으면은. 그렇죠. 역전수 같이 맞고 이러니까. 그런 리스크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딱 뭐가 좋다고 말씀드리기 힘든데, 수익을 많이 내고 싶으면 저는 여러 개 갖고 있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수도권. 수도권은. 서울은 더 하고요. 그래도 괜찮다. 네, 다. 아니, 너무 크게 되어가지고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그렇죠. 응. 저도 그래서 물건을 좀 정리를 했는데 다시 좋아지고 있잖아요. 좋아지고 있고 나빠지는 건 조금 더 미래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뭐 지금 당장 생각할 거 없을 것 같은데요. 능력 대신 여러 개 갖고 있어라. 아까 이제 상승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의 이 상승에 대해서 좀 약간 물음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은 이미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실수자들끼리 지금 티키타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속도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이게 5월하고 또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6월 달이 어떻게 이런 상승이 나오게 됩니까? 6월은 약간 비수기거든요. 네, 약간 시장이 약간 5월보다 약간 나빠질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물론 좋아지는 데도 있겠지만은 네. 신수요자분들에 의해서 만든 시장이잖아요. 네. 이 시장 자체가 투자자가 완전히 배제된 시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은 전세부터 시작했어요. 전세부터. 전세가 상승하고 전세 부족해서 시작이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강제 매수가 일어나는 거죠. 강제 매수. 네. 내가 사기 싫어도. 그게 본질이죠. 집이 없으니까. 그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아닙니다. 근데 이게 강제 매수가 되려면은 전세가율이 한 160, 180까지 와야 돼요. 그럼 강제 매수 됩니다. 집이 없어서. 지금 선발대가 사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신생아 대출이잖아요. 네.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는 원리가 밑에가 네. 얘가 움직이는 게 진짜거든요. 전세가. 네. 얘 위에가 움직이는 거 있죠. 얘는 의미를 두시는 것보다는 그냥 현상에 가까워요. 우리 지금 GTX 갭한다고 막 움직였잖아요. 네. 얼마 올라야 되죠? 역마다 가격이 다 정해져 있나요? 그냥 막 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거기는 그냥 현상이에요. 오르겠다는 현상. 더 정확한 건 전세예요. 전세는 전세가 매매가의 배율이 있어요. 지역마다. 네. 그 배율만큼 올라가게 돼 있어요. 더 또렷해요. 매가 올라가는 게. 그 위에 거 움직이는 거는 여러 가지 위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는 현상이고 그냥 결과에 가깝고요. 네. 진짜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유가 지금 시작됐거든요. 네,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 지금 뭐 움직인다 해서 거품 이렇게 말할 거 없고요. 네. 그리고 얘가 되게 되면은 얘가 움직이고 난 뒤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수급에서 오는 상승이잖아요. 공급 부족에서 오는 상승이거든요. 금리가 떨어져서 오는 상승이 아니다 하셨잖아. 앞에요. 네. 그러면은 사기 싫어도 강제 매수가 돼야 돼. 전세가 정말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사기 싫은 아파트 사게 돼요. 1억 미만도 사고요. 빌라도 사고요. 그리고 오피도 삽니다. 밑으로 막 내려가요. 그렇게 돼요. 그럼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집이 너무 없으면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 소득에 맞춰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능력도로 막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한동안 보면 또 막 빌라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수도권에서요. 이 네. 전세난이 네.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위로 못 가니까 밑으로 간다고요. 그게 정말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능력 되시거나 돈이 이제 자금력이 있는 분들은 매가를 위로 가려고 가지고 대출 내가지고 못 가는 분들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극단적으로 완전 갈리죠. 갈리면서 밑에도 빡빡하게 움직이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위에 있는 가격이 안 떨어지고 밑에는 떨어진다니까. 그게 1억 미만 이런 것들을 예먹었잖아요. 빌라. 네. 원래는 성장이 멈춰야 되는, 가격 실은 억지로 간 거잖아요. 성장이 멈춰야 되는 데 갔거든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거 가면 안 되거든요. 또 요즘 뭐 갭 1000, 2000 가잖아요. 지방. 네. 예. 하면 안 돼요. 또 물려요. 결과는 뻔해요, 그거는. 아니 소장님 지방 소도시 공급이 부족하다는데요. 갭천에 들어갈 건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 안 혼나본 분들. 정말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고요. 정말 치고받고 잘해야 되는 거고,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 근데 부동산에 그 순발력이 되나요? 전세 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쉽게 안 되거든요. 그 되는 분들이 왜 되냐? 그 강의하는 분들이잖아요. 지가 사는 거 하니까 되지. 그래 순발력이 있지. 본인이 해야 순발력 있나? 안 돼요. 전세 깨기 때문에 나는 그냥 거기에 묶여서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역전세 맞고 싶어서 맞나요? 시장 흐름이 내가 그냥 가는 거잖아요. 딸려 들어가는 거죠. 강제로. 탈출 못하고. 그래서 탈출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게 되면은 매매가 올라갈 때 탈출하고 싶으면 탈출 못 해요. 시장이 끝나면 계속 내려가 있어요. 그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러냐?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는 서울에서 보셨잖아요. 빌라 시장. 네. 빌라의 성장이 끝났는데, 그 빌라는 재건축을 태워서 아파트라는 걸로 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놔두니까, 이제 원래는 그걸 월세로 가야 되거든요. 성장이 끝나면 월세로 가야 돼요. 월세로 가야 되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매가 상승을 바라니까
전세 넣고 또 들어온 세입자 이상에는 월세가 싫으니까 또 들어오죠. 그게 맞물렸죠. 네. 근데 문제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해버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월세로 팍 가고 있잖아요. 지금 월세 엄청나게 가고 있죠. 그래서 월세 가면서 월세가 또 오르죠. 네. 제가 했잖아요. 이게 성장이 멈추면 월세가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게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상승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번 상승은 매매가의 상승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그때 오래전 이야기했는데 왜냐? 성장이 둔화는 반드시 월세가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빌라가 올라가는 거, 월세가 올라가는 건 그런 이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음 시장 어디냐면은 지방 구축 아파트예요. 이제 수도권 얘기해 주셨고 지방의 지금 분위기와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다들 거의 대부분일 거래요. 아마 열의 여덟은 수도권을 보고 있으니까 서울, 강남, 뭐 핵심 이런 데만 보고 있으니까 사실. 그게 제일 먼저 움직이고 제일 관심 많은 지역이니까 어쩔 수 네. 없죠. 근데 또 수요가 많고요. 전세 수요가 그 서울에 많잖아요. 그렇게 이 시장 자체가 전세가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가 보유율이 제일 낮은 데거든요. 서울 수도권이잖아요. 네. 그것도 서울이잖아요. 그렇게 낮은 이유가 있는 분들이 움직이니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그래서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죠. 지방 내려가야 되는데 지방도 이제 작은 도시들은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이제 우리 뭐 그렇습니까? 예. 지방 여기 한 개 제가 예를 갖고 왔잖아요. 전주시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전세 상승하고 매입가 상승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 이유가 한 개예요. 여기 보세요. 공급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이게 적정수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안 믿고 여 위에 있어요. 네.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누적돼서 없으니까 여기는 강제 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제 매수가 일어난다고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주, 김천, 영주, 상주, 영천, 안동, 진주 올라간 도시예요. 안동, 진주 이런 데까지는 조금 빡센데? 예. 여기를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여기가 왜 오르는가 공부를 해보라는 거죠. 아, 공부를 해봐라. 예. 왜 오르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 금리 똑같잖아요. 대출 여기 뭐 더 해주나요? 안 해주죠. 똑같잖아요. 이유 한 개요. 수급. 예, 수급 문제예요. 전세 상승이 매매가 밀어 올리는 거예요. 이 문경시장 보세요. 오, 다 빨갛습니다. 문경시 상승률 0.17 나와요. 이 공급 그래프 한번 보세요. 진짜 작은 그릇이긴 하네요. 네. 그죠?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10만도 안 되니까. 근데 오르고 있잖아요. 신기하지 않나요? 신기하다. 나는 망한다면서요. 여기 인구 24% 줄었어요. 근데 아니야 오르네. 제 책에 그 우리 이제 예상 시나리오가 우리나라에 했는 게 있어. 2045년 준다는 거, 인구 준다는 거. 그거 똑같은 게 어디냐면 상주예요. 경상북도 상주가 우리가 1990년부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4% 줄어요. 인구가. 줄었어요. 지금 상주 오르고 있거든요. 왜 오른 줄 아세요? 왜 그러는 거죠? 공급이 더 많이 줄었죠. 왜 공급 준 줄 아세요? 그 전세 제도가 만든 공급 환경이에요. 우리는 아파트가 공급하잖아요. 아파트를. 네. 그 아파트를 공급하기 때문에 대규모 공급이에요. 대규모 공급. 우리 한 채 한 채 이렇게 지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 같은 거 한 채 한 채 찍고 일본도 한 채 한 채 지역 팔아요. 그죠? 대규모 아파트 같이 우리가 뭐 1000채, 2000채 이렇게 안 짓는다고요. 그건 잘 없어요. 우리는 지으면 몇백 채 짓잖아요. 우리는 40세대 짓잖아요. 대규모 공급은 건설사에서 큰 리스크겠어요. 맞죠? 한 군데만 잘못 지으면 어떻게 돼요? 부도죠. 그 부도예요. 네. 회사가 날아가요. 그렇죠. 막히면 끝. 예. 근데 인구가 없는데 공급하겠어요? 잘못 지으면 망하는데 회사가. 수요가 줄면은요. 공급은 더 빨리 줄어요. 우리나라 특성상. 아파트라는 특징 때문에. 그 전세제도가 특징 때문에. 있기 때문에. 전세제도가 있는 이유가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자 도움 없이는 절대 대규모 공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요. 그 전세를 공부해보면은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웃긴다. 정말 재밌어요. 24%가 인구가 줄었지만 네. 공급은 훨씬 많이 줄죠. 아파트 자체가 그냥 거의 뭐 이렇게 되니까 공급 띄엄띄엄 생기잖아요. 구멍이 그냥 뽕뽕 뚫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급해야 안 망하거든요, 회사가. 아니, 연결해서 지으면 망한다니까요, 회사가. 0이에요, 0. 그죠? 0이죠. 영. 000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빵빵빵. 빵빵빵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제 지을 거예요. 왜냐? 올라가니까. 조금 지어줘야지. 예, 지어주는 거야. 이제 분양이 되니까 올라갔으니까. 왜? 이렇게 해야지 건설사도 살아남죠. 전세 제도가 있는 한은 이렇게 되고요. 전세 제도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공급도 줍니다. 월세는 공급을 못 늘려요. 모든 나라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공급을 안 하냐 하고 미국은 땅도 엄청 넓어요. 빈 땅도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왜 공급 안 해요? 월세 투자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리스크를 안고 월세 100만 받다가 그 다음에 5만 더 올려 5% 올려 받겠다고 매덕을 투자하냐고요. 매가 1000만 내릴 거면 월세 싹 다 날라버리는데 5만 때문에 투자 안 하죠. 리스크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월세 시장은 공제가 엄청 많아요.
세금 공제가. 그만큼 네가 리스크를 감당했기 때문에 세금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비용 다 공제해 줘요. 우리는 세금을 엄청 뜯어가죠. 어떻게든 더 뜯어내려고. 네. 종부세를 뭐 1억씩 막 2억씩 뜯어가잖아요. 네. 말이 안 되죠, 내가 볼 때. 월세가 있는 데가 전세가 있는 건 큰 차이가 뭐냐면은 집주인이 집을 어떻게 바꾸는가가 틀려요. 내가 빌라를 들고 있잖아요. 빌라를 들고 있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재건축하고 싶죠. 월세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빌라를 안에만 뜯어 고쳐요. 그 외국에 가게 되면은 고풍스러운 거리가 있잖아요. 다 안에만 뜯어 고치는 거죠. 월세니까. 아, 그래요? 네. 밖에 뜯으면 아니 몇 천만 매덕 들어 밖에 뜯어갖고 월세 몇 푼 밖에 다겠어요? 사고 방식이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통으로 바꾸면 도움이 되잖아요. 시세 차익에 도움이 네, 된다. 도움이 되니까. 근데 월세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월세를 만약에 내가 뭐 20만 더 올려받자고 건물 통째로 뜯어 고치나요? 재건축을? 네, 미쳤어요? 그걸 하게? 안 하죠. 그래서 오래된 집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유럽이나 일본이나 월세 시장이니까. 우리는 없죠. 그래서 이제 문경하고 전주시를 예시로 보여주셨는데 이제 사실 저희가 관심 있는 투자 지역은 큰 광역시 아니겠습니까? 네. 부산, 창원, 뭐 네. 대구, 뭐 대전, 울산 뭐 이런 데일 텐데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큰 대도시 중심으로 본다면? 지금 광역시가 좀 더 느리고요. 네. 조금 예, 근데 부산, 대구가 제일 느리고, 그 다음에 부산, 울산이 제일 빠르고요. 대전은 좀 미리 상승해서 지금 공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대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근데 상승은 같이 좀 일어날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나머지 지역들은 근데 시차가 있을 뿐이지 내년은 다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전반기에 상승하냐 후반기에 상승하냐 그 차이뿐이죠. 올 말이냐 뭐 그 차이뿐이에요. 사실 지방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방송에는 없거든요, 요새는. 지방은 잘 모르잖아요. 그분들 서울 계신 분들. 거의 지방 얘기는 뭐 지방에는 관심이 없고 막 지방은 다 죽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어제 제가 다양 보내줬잖아요. 카톡으로 고점 회복률. 네. 지방이 더 높게 나왔나? 기사 또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면 상위권이 1위부터 8위가 지방입니다. 지방이죠. 재밌습니다. 예. 언제 조용히 이렇게 올라갔대? 우리는 강남 보고 그게 이제 잠시 지방이 덜 떨어져서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작은 도시들이 회복이 좀 빨랐어요. 지금 이제 소도시로 묶여있는 강원도 있잖아요. 네. 강릉, 뭐 춘천, 뭐 원주 이렇게 작은 도시들이 상승이 좀 빨라요. 지방에도 마찬가지고요. 경북에 있는 작은 도시를 대부분 다 상승하고 있거든요. 대구하고 경산 빼고 그런 것들이 회복이 빠르니까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것 같아요. 광주, 울산 어떻게 보십니까? 광주는 네, 곧 좋아지죠. 광주도 물량이 너무 없어요. 울산은 이제 곧 울산이 제일 빠를 거고요. 얼마 안 남았죠, 울산은. 요 네. 가을이나 올 연말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 곧 시작한다 봐야죠. 대기업 친구들 돈 많이 벌겠다. 그렇죠. 근데 울산이 특성이 있어요. 울산이 전세 자가 보유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거든요. 소득 높으니까. 근데 전세 수요가 좀 작아요. 그래서 전세가 만들어가는 그 구조가 다른 도시보다 조금 느려요. 느린데 만들고 나서는 되게 더 빨리 가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 지역마다 약간 특성이 있어요. 전세 수요가 작아요. 왜냐하면 집을 사버리거든요. 전세에서 모여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전세가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전세 수요가 작다 보니까 만드는 시간이 약간 필요하거든요. 근데 공급량을 보면 벌써 올라야 되는데 좀 느리게 움직이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역 특성상. 지역 특성을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대구는요? 대구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싶은데요. 근데 뭐 수성구 같은 거 위에 매가는 위에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위에 전세가 오르면서 올라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올해는 지나야 돼요. 대구는 올해는 물량이 많아요. 내년 돼야 될 거예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부산은 물량이 좀 적어졌는데 네. 거기도 물량이 적긴 한데 기존에 깔려있는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 소화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부산이 대구보다는 조금 더 빠를 것 같고요. 가격 면을 보게 되면 매릴 때는 대구가 더 있죠. 가격을 보게 되면 대구가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공급량을 보게 되면 부산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비슷비슷해요. 수성구 안 싸던데요? 수성구 저점이 많이 올랐죠. 네. 네. 수성구가 아닌 다른 데도 괜찮다고 보세요? 무서워서 쫄보라. 아이, 괜찮죠. 그래도 광역시고 40만 도시인데. 대구를 무시하지 마라. 예. 그거는 시장 구조상 이 중심 역할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네. 거기는 무조건 좋아지게 돼 있어요. 대구에서 중개사무소 방문했을 때 어떤 분은 그 대구는 2호선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2호선만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데 소장님은 그럼 수성구를 제외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어디라고 보세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2호선이죠. 2호선 라인. 네. 뭐 여전히. 네. 2호선이 맞습니다. 네. 근데 지역이 다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는 그런 순서를 다 정해주는데 네. 전체로 보게 되면 2호선이 제일 좋은 라인이 맞습니다. 뭐 동대구역 쪽을 보시는 분도 있고 뭐죠? 반월당역인가? 뭐 그쪽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수성 다음에 높은 시세가 유지되는 거는 2호선의 중구예요. 중구 라인 걸쳐 있는 2호선이에요. 그게 제일 높습니다.
그 2등이 될 거예요. 가격이. 네, 수송 제외하고. 그런 것도 괜찮다. 네. 3년 누적 공급량은 지방은 잘 맞고요. 네. 근데 지방 광역시가 제일 잘 맞고요. 작은 도시 가게 되면 또 여기는 얘가 또 확률이 약간 떨어져요. 이 데이터를 돌려보면은. 네. 근데 이제 수도권은 장기 누적 공급량을 제가 보는 게 맞는데, 장기 누적 공급량하고 저는 두 개를 보거든요. 한 개는 3년 누적 공급량하고 그 두 개를 겹쳐서 봐요. 두 개를 겹쳐서 보면서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같이 보거든요. 이게 이제 수도권은 이제 그릇이 확 크다 보니까 공급량이 수도권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거든요. 네. 이 물을 채우는 시간이잖아요. 네. 줄었다 많았다 지는 시간이죠. 네. 여기는 이제 광역시고 소도시인데 이게 이제 올라가는 시간이 얘가 빠르겠죠. 얘가 빠르죠. 이번 공급량을 가장 빨리 느낀 거는 여기예요. 소도시. 그 지방이 상승이 좀 빠른 이유가 얘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뭐 문경, 전주 아까 뭐 그런 소도시들. 왜냐하면 공급 부족을 느끼는 어떤 시장의 환경이 얘가 더 좋아요. 그 얘가 빨리 움직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얘인데 얘가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거든요. 네. 울산 같은 건 되게 적었고 대구는 많았고 부산도 많았고 네. 차이 있었고요. 네. 얘는 이제 수도권이죠. 그 수도권은 3년 누적 공급량하고 전세 누적 공급량 두 개를 같이 봐야 돼. 거기에다가 또 뭐냐면은 전세 수급하고 전세 가격을 같이 봐야 돼. 볼 게 더 많죠. 전체적 환경 다 같이 봐야 되니까. 어떤 지역적인 어떤 협소하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이 상승을 우리가 맞추기 쉬운데 하락을 맞추기 힘들어요. 오히려. 한번 상승하게 되면은 그 에너지가 계속 올라가는 건 쉬운데 그 에너지를 전부 다 꺾이는 시간이 엄청 걸리면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거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제가 판단 미스한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전세 가격으로 저는 밑으로 갈 거라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23년부터, 우리가 22년부터 하라고 했잖아요. 22, 23, 24, 25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 하락하게 되면은 다시 상승 스타트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저는요. 다시 사이클. 하나의 사이클 다시. 근데 이게 너무 상승이 빨리 왔고, 하락도 빨리 왔고, 이제 급락이 왔고, 급하게 왔고, 급하게 또 상승,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사이클로 연결시켜야 될지, 그게 지금 의문가 있죠. 약간 이제 퀘스천 마크. 아직 남아있는 네. 상황. 네, 그건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요. 전세도. 과거처럼 이제 수도권이 긴 상승과 긴 하락 어떤 그런 사이클이 아니고 어쩌면은 지방처럼 이제 단기 상승과 단기 하락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왜 그러냐 생각했냐면은 높은 전세가율로 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떨어질 때 전세가율이 강남 같은 건 30 몇 프로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지금 뭐 40 몇 프로에서 지금 멈춰서 올라가고 있고요. 서울 수도권도 전체가 예전에는 40 몇 프로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50%, 60%에서 멈춰 있다고요. 50 몇 프로 되는 예. 지금 수도권 전체에 한 60% 되거든요. 이게 너무 높은 선에 있으면은 이 매가가 움직이는 폭이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빨라지거든요. 지방처럼요. 지방에 지금 작은 도시들 같은 경우 전세가율 70%, 80%거든요. 빨리 움직여, 빨리 꺼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전세가율이라는 게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 주택시장의 미래의 모습이 전세가율이에요. 미래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 좀 더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성장의 한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택시장이 매가의 성장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매가가 올라가는, 제가 앞에 설명했잖아요. 주식으로 비교해 설명했잖아요. 매가의 성장은 그 주택이 생산하는 능력이잖아요. 네. 그 능력이 뭐냐면은 전세가 상승률이에요. 전세 가격이 아니고요. 전세가 10억, 20억이 아니고 전세가 상승률이 있다고요. 몇 프로 상승률을 하는가? 평균. 가장 높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 서울이죠. 7.8%. 해마다. 해마다? 네. 해마다 평균. 7.8. 네. 연평균. 80, 제가 통계 1986년부터 23년까지 내보면은, 물론 그 중에 내리고 올라갔다 하죠. 1등 서울. 그러니까 매매가가 가장 많이 높고요. 지방 광역시는 6%, 5% 후반대 왔다 갔다. 도로 가게 되면 4%, 3% 떨어져요. 미래 현금 흐름이 작잖아요. 상승률이 작다는 거는. 그러니까 뭡니까? 전세 상승률이 높으면은 미래에 받을 게 많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벌어지면서 전세가율이 벌어지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세 상승률이 높으면 전세가 붙는다 생각하죠. 네. 시장 반대예요. 전세 상승률이 높으면 시장이 벌어져요. 이해되세요? 반대라니까요. 지방에 전세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매가가 위로 매가가 도망갈 게 없잖아요. 반영될 게 없어요. 선반영될 게 없으니까 딱 붙는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배당주의 느낌. 그렇죠. 미래 현금 흐름을 받을 게 없잖아요. 미래 현금은 3%밖에 안 된다고요. 얘는 7%고. 그 7%가 반영돼서 멀리 가 있는 게 서울이고 작게 가는 게
우리가 지방이라고요. 그, 엔비디아와 예. 배당주. 그렇죠. 근데 이제 위에가 매가는 배당주가 조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플이지, 멀티플. 멀티플. 예, 멀티플이 멀리 가 있는 그 서울 강남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작게 가는 건 우리 지방이라니까요. 멀티플 많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게 퍼도 가요. 퍼도예요. 퍼가 높죠. 예, 퍼가 높죠. 강남이 되게 높죠. 예, 똑같은 원리예요. 그거 누가 결정했느냐? 전세 상승률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전세 상승률이 어떻게 나오냐? 그냥 수요하고요. 새로운 수요하고 소득에서 나와요. 두 개 연결돼서 나와요. 수요와 소득. 네. 그 연결 또 플러스가 알파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지역의 특성이에요. 지역의 특성. 네. 이 지역의 특성은 관광이 많이 되는 도시도 있잖아요. 산업이나 관광 등에서 여기는 플러스 알파가 더 포함되어 있어요. 똑같은 도시의 인구가 있어도요. 관광이 잘 되어 있는 도시 있죠. 전세 상승은 훨씬 더 높아요. 어떤 도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관광이 잘 되어 있고 우리가 놀러 자주 간다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도시인데 속초가 있고요. 속초. 속초. 예, 속초가 10만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10만 도시를 3개 딱 필요하면 속초가 제일 잘 돼 있어요. 속초가 놀러 많이 가거든요. 관광지로. 그죠? 동해안으로. 속초가 매가도 제일 높고요. 수요도 제일 많아요. 거래도 제일 많고. 그런 도시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인구수가 같으면은 같은 매매 거래량도 나오고요. 같은 전세 거래량도 나오고. 다 똑같이 나와요. 신기할 정도로. 제가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은 강원도하고 충북이거든요. 두 개가 신기할 정도로 같아요. 전세 수가 똑같은 거 아세요? 전세 매물도 똑같은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네. 매매 매물도 똑같아요. 강원도가 인구가 152만이고 여기 159만이에요. 충북이. 비슷합니다. 네. 네. 근데 이 강원도는 예전에 90년도에 인구가 더 많았어요. 충북보다. 여기 적었고. 여기 이제 얘는 줄고 얘는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중간에 만나는 것 같아요. 한 줄간 만나면서. 근데 얘들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만든 게 뭐냐면은 재고주택이에요. 재고주택이 32만 있고 여기는 34만 있어요. 인구수 대비 비율하기 똑같아요. 21.4 똑같아요. 그죠? 그러네요. 0.48 차이 안 나죠. 연평균 거래량이 있잖아요. 2만 900이고 여기 2만 1,800이죠. 근데 여기 4월달 거래량이 1,564고 1,626이에요. 요 비율을 하게 돼, 요거 비율을 하게 되면 7.48, 7.4 똑같죠. 이게 투자자가 지금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 있는 수요 그대로 지금 거래량 뽑아내서 그런 거거든요. 뒤에 0.04만 틀려요. 그죠? 신기할 정도 같죠? 맞습니다. 전세는 어떠냐면은, 전세가 요 4월에, 전세 평균이 여기 19,000이고 여기 18,000인데, 여기 지금 4월에 2,100이고 여기 1,600이에요. 여기 좀 더 많죠? 충북이. 충북이 충북이 좀 적고, 예. 네. 여기가 좀 더 많죠? 네. 시장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좋죠? 강원도 좋잖아요. 강원도 지금 다 오르고 있잖아요. 보시잖아요. 강원도 오르는 거. 이유 한 가지죠. 다 똑같은데, 여기 얘 한 가지예요. 전세. 이 매물 한번 볼까, 매물. 지금 나와 있는 매물. 매물 1,520건, 15,230건이죠. 전세 한번 보세요. 전세 2,000, 2,100. 와. 80건 받지 않아요. 이 신기하잖아요. 정부가 아무리 임대 상법 무슨 짓을 해도 네. 시장은 어떻게 된다? 시장 기능에 의해서 매물 나오고 전세 나오고 공급되고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춰서 간다. 가는 거. 시장 그게 흐름에 따라. 지금 균형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단지 깨지는 게 어디죠? 얘가 깨졌잖아. 전세 깨졌잖아. 여기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강원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세부터 시작해서 이 시장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매매는 그냥 하나의 현상의 결과일 뿐이다. 그래서 매물량을 갖다가 우리가 매물량이 지금 서울에 8만 2천 거 8만 최대치를 하고 지금 폭락을 외치는 분들 있으면은 이거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해석을 못 할 것 같은데. 해석 못 하겠죠. 이 보세요. 이 전세 매매 두 개 더하기 위해서는 똑같죠. 이게 수요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수요를 다 뽑아냈거든요. 제 책에 5분 책이 나오는데 네. 책편에 제 뒤에 부록이 한 개 들어가요. 네. 전국 수요 이렇게 만든 수요가 다 들어가요. 전국 수요가. 공개하시는 겁니까? 일부 공개. 일부만. 아니 전국 다 하는데 네. 주요도 다 했는데 초판에만 들어가요. 2판부터 안 들어갑니다. 첨부만. 초판 첨부만 넣고 안 들어가요. 그럼 뭐 이렇게 별책 부록으로 되는 별책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링크도 안 나왔고 뭐 아무 내용도 저도 못 봤습니다. 결국엔 오르는 집값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한 몇 년 만에 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5년만 왔어요. 5년 만에. 그래서 초판에만 별책 부록으로 뭐 수요를 깠다. 너무 좀 표현이 저급한가? 네. 수요에 대해서 내가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네. 첨부만. 네.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정부가 우리가 임대차 3법 이런 거 했잖아요. 하고 뭐 지금 그 정부의 정책으로 무슨 해서 매물 늘리고 뭐 해도 잠시예요. 잠시 한 6개월 지나고 나고 한 1년 지나가 되면 시장 원래대로 돌아요. 원래 들어가고 원래 어떤 시장 기능 있죠. 그 기능으로 그 지역에 있는 수요, 그 지역에 있는 수요 공급, 매물 수, 어떤 재고주택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나오는 매물들을 해서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장에서 돌아가는 원리고,
이렇게 이제 시장이 바뀌는 거는 외부에 들어오는 공급이 있죠. 그게 들어오면서 전세 변동부터 시작하면서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금리의 시기가 끝나고 수요와 공급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네. 그 수요와 공급의 근원적 어떤 시발점이 되는 건 이 전세부터 전세. 스타트가 된다. 근데 전세도 상승이 있고요. 상승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수급 불안에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급 불안에서 와야 돼요. 그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쭉 연결되거든요. 그게 2, 3년 연결돼요. 근데 금리가 또 연결 안 되거든요. 금리가 멈추거나 떨어지거나 반대로 가면은. 그래서 얘는 연결되기 때문에 네.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죠. 2, 3년을 편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공급의 하나의 역할이죠. 조금 전망을 달리 하시는 분들은 왜 가짜 상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그거 인정하기 싫겠죠. 자기가 틀린 거에 대해서. 그래? 아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가짜 상승이다. 뭐 난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 나도 그걸 봤는데 어떤 걸 가짜 상승을 통계를 못 믿겠다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기 틀린 걸 인정하기 싫겠죠. 자기가 판단 미스는 건 싫은 거죠. 그 시장은 정확해요. 본인이 자꾸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은 틀렸으면은 못 맞추고 자기가 틀렸으면 아니면 내가 판단 실수했으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보고 수정하고 다 맞출 수 있나요? 다 못 맞추잖아요.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전세가율이 저는 밑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로 가는 거는 너무 빨리 전세에 대한 수요가 왔다. 문제 생겼고, 그리고 투자자 너무 규제가 많아서 공급이 너무 차단돼 있다. 그게 지금 시장이 더 빨리 움직이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제 판단이 1, 2년 더 갈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빨리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 얼마 안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전세 상승이 좋아질 거는. 네. 원래 뭐 하반기, 4, 4분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의 방향, 한쪽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매도 물량만 보고 그래요. 매도가 뭐 옛날에 뭐 4만에서 8만 배로 늘었잖아.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격도 마찬가지거든요. PR 같은 것도 소득 가지고 막 비교한다고요. 근데 그걸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어떤 제품을 만드는 사람, 그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두 가지 관점, 하나의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이 매물량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지표를 사용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 먼스 오브 스프라이라는 개념을 써요. 예. 이게 한 달에 매도 물량이 몇 개인가 보고요. 거기서 거래량을 봐요. 그래서 100개가 있으면은 10개 거래되잖아요. 월에. 연달이면 없어지죠. 100개가.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를 6을 기준으로 해서 6보다 크게 되면은 매물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하락압력이 높다 생각하고요. 6 밑으로 가게 되면 상승압력이 높다 생각해요. 양쪽을 다 보는 거죠. 매도 물량만 보는 게 아니고 거래도 본다는 거죠. 얘도 늘 수 있고 얘도 늘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도 줄고 얘도 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늘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줄죠. 그냥 다 같이 보는 거죠. 우리 매도 물량만 보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요. 네. 얘만 위에 것만 보고. 네. 얼마나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매도 물량이 되게 많이 늘어났는데 월 거래량도 그렇게 늘지 않았다 얘기하실 수가 네. 있겠죠. 그러니까 꽤 그러니까 매 물량이 늘었죠. 그렇게 매 물량이 그게 늘는 게 착실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매수 물량이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오르게 되면 그 줄잖아요. 그 매물량이 정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매물량, 제가 이 매물량하고 이거 한 2년 정도 공부해 봤거든요. 네. 해보니까 매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약간 많아요. 살짝 많습니다. 진짜 살짝 많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걸 갖다 진짜 우리 데이터 넣어봤어요. 3월 기준으로 해보고. 전국을 매도하면 13.5개월 걸려요. 네. 지금 거래량으로 하게 되면은. 네. 근데 이걸 평균으로 올라오게 되면 10.1개월 걸려요. 이거 10이 나와요. 지금. 10달 걸려요. 매물이 10달 만에 팔린다는 거잖아요. 이걸 해보니까 이건 현실이 안 맞아요. 우리하고. 전세는 다릅니다. 전세는 제가 3월 기준으로 해보니까 전국에 1.6개월 걸려요. 전세 내놓으면 한 달 반만 팔린다. 계약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전부가 있죠, 전부. 우리 전주 봐주잖아요. 분위기 좋았죠. 예, 0.7일 걸려요. 굉장히 빠르게. 3주. 지금 어제 해보니까 4월 달까지 보니까 0.65로 떨어졌어요. 21일 팔린다는 그게 겨울에 된다는 이야기죠. 대구는 3.5개월 걸려요. 대구 제일 안 좋아요. 그 전세가 더 현실적으로 맞아요. 우리 시장에서는. 우리 매도는 안 맞고. 그 시장에 우리가 맞는 걸 가져와서 그러니까 분석해 보는 건데 제가 저거 막 데이터를 엄청 많이 돌려보고 이렇게 해보는데 얘가 좀 맞는 것 같고요. 전세 이제 어떤 문제가 가장 이제 합리적으로 맞는 게 뭐냐면은 전세 수급 문제가 가장 잘 맞는 통계가 뭐냐면은 3년 누적 공급량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잘 맞는 거는 뭐냐면은 3개월 누적 공급량이고 그 뒤에 가면 6개월 누적 공급량. 좀 길게 보면 3년 누적 공급량 이렇게 돼요. 그게 전세 수급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딱 패서 시장의 방향을 딱 펼칠 수 있어요. 어떤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 전세 수급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
펼쳐볼 수 있죠. 근데 대신 뭘 알아야 되냐? 수요를 알아야 돼. 수요 대비 공급이니까. 수요 모르면 그 의미 없습니다. 그 책 프로를 찾아보셔야 돼요. 아, 초판을 봐야 된다. 네. 또 깨알 홍보. 네. 공급 이야기 하시면 많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수요 모르겠다 하시는 분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수요를 예측할 수 있어요? 항상. 네. 강원도 충청 비교해봤잖아요. 똑같잖아요. 네. 그 왜 수요 못 찾아요? 수요 다 찾을 수 있어요. 단지 그걸 적용하고 찾기 힘들고 하니까 싫은 거죠. 그냥 말로만 그냥 수요 막 얘기하는 거죠. 수요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 막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이론적인 거에서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론적이면 전세적으로 매매 밀어 올리고 매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사이클 어떻고 다 하잖아요. 그 단계 지나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숫자를 찾는 거예요. 숫자를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이에요. 아,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구축되어 있으면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숫자를 찾아야 돼요. 받쳐주는 걸 찾아놔야 된다는 네.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모든 다 숫자로 표현돼야 돼요. 통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식도 재무제표 보죠. 네. PER, 그죠? 온갖 지표가 많죠. 알이 엄청 많잖아요. 다 숫자잖아요. 근데 부동산만 아직도 입으로 얘기해요. 감으로. 뭐 이런 거. 네. 숫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이클 뭐 어떻고 저떻고 뭐 kitchen 그래프로 다 표현돼야 되고 숫자 다 표현되고 숫자로 다 찾을 수 있어요. 단지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이해하지 않는 분들은 저는 의심을 좀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론은 얼마 못 간다. 한두 번 맞출 수 있다. 근데 계속 맞추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 개는 전세가율, 하나는 전세 상승률. 상승률. 그 두 개가 어디서 오는가 되게 중요하죠. 단기적으로는 이제 공급에 영향을 받아가요, 두 개가. 근데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주택시장의 성장에, 전체 우리 주택시장 성장에 달려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구하고 소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늦게 가려면은, 우리 산업이 활발하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관광이 잘 되면 이게 늦게 꺼져요. 시장이 천천히 갑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외부에 투자자가 많아가지고, 자가격을 낮은 곳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아주 나쁘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그 나쁜 곳인가요? 자가 보유율이 나쁜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그렇게 많이 배우죠. 보통은. 반대예요. 자가 보유율이 100%인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북한이잖아요. 그리고 자가 보유율 90%된 나라들이 대부분 다 어디냐면은 공산국가예요. 자가 보유율이 가장 낮은 나라 수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입니다. 미국이죠. 그렇습니까? 미국도 높긴 높아요. 근데 가장 좋은 도시가 가장 낮아요. 뉴욕이 30 몇 %밖에 안 됩니다. 서울도 낮지 않습니까? 서울도 38%인가 4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선 네. 제일. 근데 모든 도시의 핵심 도시 있죠. 자가보유 다 낮아요.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외부에서 다 거기 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집 떠나 투자할 정도로 매력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외국에서조차 투자하고 싶은 곳이라는 거죠.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관광이 오는 숫자가 10위권이거든요. 10위권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주택 수요만 이렇게 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 에어비앤비도 넣고 막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수요가 엄청 많아요. 사실은요. 그 단기 임대 넣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2년, 4년 싫어서. 그래서 뭐 6개월, 뭐 1년, 한 달, 뭐 이런 거 다 빠진 사람 엄청 많아요. 정부가 여기 잘못한 거거든요. 정부가. 그걸 다 빠지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요새 보니까 뭐 거기 단기 임대 넣는 그 사이트 있잖아요. 그 앱이 있어요. 플랫폼 같은 거. 네, 플랫폼 있어요. 거기 엄청 잘 돼요. 엄청 잘 돼요. 왜냐 그런 수요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좀 좋다고 보고 있어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또 막 그런 강의나 이런 사업 노하우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좀 활성화가 많이 그거 저는 굉장히 권하는 편이에요. 있더라고요. 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월세 시장 가거든요. 전세가율의 높이가 월세 시장이 높이기도 해요. 전세가율이 80%면은 그 시장은 월세가 80% 가야 되고요. 전세는 20% 남아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방의 소도시 가게 되면은 전세가율이 80%가 이래 되거든요. 근데 그 도시 가서 거래량을 조사해보면요. 월세 거래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집주인이 전세를 끼고 해보니까 매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수익이 필요한데 월세 세금을 내다 보니까 수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로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전세가율이 붙으면은 다 월세로 다 돌아가게 됐습니다. 수익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딱 붙은 도시가 가보면 월세 거래가 훨씬 많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지방 소도시 월세 거래가 많은 거예요. 맞아. 지방 소도시고 그 다음에 더 구축일수록 네, 구축. 월세 짱짱합니다. 네, 네. 그게 성장이 안 됐어. 그런 거. 아파트. 매가 성장 안 됐어. 강남이 전세가 제일 많아요. 제일 성장 많이 하니까. 시장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부가 아무리 그래도 시장은 정말 똑똑해요. 시장이. 안 된다니까요. 시장은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하지 않는다. 시장이 너무 똑똑하다. 이게 평균 전세가율이에요. 전국. 네. 이 성장이 높은 도시 있죠. 여기 앞에 있잖아요. 전세가율 낮잖아요. 서울, 경기도, 인천. 이 뒤에 남은 게 성장이잖아요. 이 뒤에 남은 게 성장이에요. 남은 성장. 이 멀티플이잖아요. 멀티플. 멀티플 여기 적잖아요. 여기.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죠. 여기 가서 지금 계획 투자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이. 1,000만 개, 2,000개.
얼마 없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 얼마 없는 거 요걸 하려고 하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 잘못하면 여기서 물리는 거지. 여기 이만큼 있는 거 놔두고. 여기 가서 있는 거 있거든요. 뭐냐면 신축을 하셔야 돼요. 분양권 신축. 신축은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축을 하셔야 된다. 이쪽 가서도 신축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거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돈이 없으니까.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신축 가는 거죠. 근데 알고 하라 말이죠. 가는 거죠. 여기 가서도 알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급 현상으로 나올 때가 일시적으로 있어요. 그 타이밍을 딱 해야 되는데, 그거 놓치는 순간 그냥 나는 못 빠져나와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쪽 방향성을 향해서 그 수급 사이클을 잘 이용해서 들어갔다 맞아요. 나왔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여기를 하시는 위험하다는 걸 일단 인지를 하셔야 되고, 여기 움직일 때, 이 전세가가 움직일 때가 성장과 관계도 있지만은 이게 공급에 의해서 일시적 영향이 받거든요. 그 공급에 의해서 일시적 받을 때 그 타이밍이거든요. 그 짧은 타이밍이거든요. 있잖아요. 수도권은 우리가 늘 긴 시간이 필요하고 하지만은 이 작은 도시는 물이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이제 빠르기 때문에 공급을 집어넣어 버리면 바로 꺼져버리거든요. 그죠? 그냥 한 단지만 집어넣어 버리면 꺼집힌다니까요. 작은 도시는. 그러니까 타이밍 못 맞추죠. 내가 전세 2년, 4년 끼고 했는데 한 단지 입주해 버리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야. 다 떨어져 보잖아요. 그렇게 다 못 나오는 거예요. 수익 못 낸다니까요. 그냥 사이버머니죠, 그냥. 올랐는데 그냥 그래도 되는 거죠. 그게 지방일 가능성 크고 구축일 가능성 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점점점 더 하죠. 우리가 이제 성장성 둔화되고 인구가 둔화될수록 점점점 더 심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시장은 저는 지방에 아주 저가 아파트, 구축 아파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역전세가 나고 문제가 또 생긴다. 왜? 또 모르고 투자 또 들어가니까. 뉴비들이 이제 또. 네, 또 들어가니까. 또 공부 안 하고 그냥 들어가니까. 개인만 붙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 고정관념 깨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는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해요. 그냥 신축하시라고. 성장이 많이 남았는 거, 좀 금액이 좀 크게 들어가더라도 신축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도시에 가서 상승을 뭐 하는가 한번 보세요. 거기 뭐 상주, 뭐 의성 뭐 이런 데 가서 상주가 뭐 하는가 한번 보세요. 다 신축만 상승한다니까요. 그게 벌어진 것만 상승한다니까요. 딱 붙은 게 상승하는 게 아니고. 소장님, 예. 거제 신축 마피 1억인데요. 버틸까요? 능력이 있으면 버티면 되고. 유로. 대구도 마피 1억 있어요, 아직도. 대구도 지금 마피가 아직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거제 같은 도시는 좀 수요가 작잖아요. 이제 산업 영향도 막 경기 영향 많이 받고 이런 데는 근로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요 파악이 되게 힘들어요. 그런 도시는. 그래서 좀 작은 도시나 이제 수요 파악하기 힘든 데는 저는 좀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은 창원도 좀 그런 편이에요. 창원이 이렇게 이제 그 합병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합병했는데 네. 100만 도시인데 실질적으로 그 합병 효과는 잘 안 나타나요. 행정부만 합병했지. 대구가 군이 합병했다고 군위가 대구 되나요? 행정적으로? 아니요. 안 되죠. 거긴 거기죠. 거긴 거예요. 그냥 빼고 그냥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묶어가서 분석해봤자 데이터 돌려보세요. 맞는 거 안 맞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공업도시다 보니까 경기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수요들이 왔다 갔다 하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움직임이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그런 파악이 힘들거든요. 그런 걸 좀 감안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좀 쉬운 곳에 들어가세요. 어려운 곳에 들어가는 순간 지금 마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거 들어가는 거 못 헤어나니까 거기 헤어나려고 지금 마피 이렇게 던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쉬운 곳에 들어가라. 첫 투자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되게, 첫 투자는. 되게 공감합니다. 예. 근데 그 투자를 작은 돈 갖고 어려운 데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성공률이 낮아. 그러니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연간한 첫 투자는 진짜 성공할 수 있는 데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은 내가 좀 능력이 조금 뭐 부족하다 그러면은 자금력 조금 더 모아서 뭐 좀 융통해서 이렇게 좀 좋은 물건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책의 메시지는 뭡니까? 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5년 만에 책을 썼다.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이 책의 전체적인 큰 맥락은 첫 번째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우리 주택시장 가격에 만들어지는 구조. 두 번째는 전세 시장으로 보면은 전세 시장에서 우리가 가격이 움직이는데 그 전세가 만들어가는 과정과 전세가 말하는 의미들에 의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걸 전반적으로 다 풀어놨죠. 전세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전세인데 사실 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세 분석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전세 분석하는 게 어려운 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죠. 어려워요. 어렵다고? 설명 들어보면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단순하게 뭐 생각하셔도 되긴 되는데요. 전세 오르나 매가 오른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건 결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같이 이제
공부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상승의 의미라든지 전세 가율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죠. 이게 미래를 나타난다는 거 하고요. 그런 것들을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수급이 이 전세 수급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그런 것들을 되게 고민하고요. 그래서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게 알아야지 이제 책에도 쓸 수도 있고 일반인도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내가 투자에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공부가 돼 있으면 뭔가 확신이 들죠. 불안한 게 없어지고 매가가 막 움직이다가 갑자기 매가가 정체해요. 몇 달 사이에. 그러면 사람은 불안하잖아요. 흔들리죠. 막, 네. 이거 투자한 게 맞아? 약간 이런 근데 생각. 안 불안한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공부된 사람 안 불안하죠. 일시적이다. 아니 이거는 계절적인 어떤 요인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럼 소장님은 투자할 때 그렇게 딱 들어가세요? 아, 이제 내가 투자한 건 확실해. 거의 그렇죠. 이렇게 거의 불안한 게 없죠. 중간에 막 이렇게 해도 이렇게 흔들리거나 이러지 그런 거 않아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갈 거니까. 네. 오, 그건 제가 투자하는 건 그것뿐만 아니고요. 딴 거 투자해도 비슷해요. 다른 거 투자해도 그게 확신이 들면 그냥 하고 단기적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안 가져요. 무주택자. 네. 지금 집 사요? 사야 되죠. 사야 됩니까? 지금 사야 되죠. 지금 사야 됩니까? 전세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라는 신호예요. 사람 신호다. 예. 일시적인 상승 아닙니까? 27년 이후에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네. 그건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네. 26년까지는 시장 안 변하니까 사실은 그게 또 불안하다면은 분양을 받으세요. 능력되시면. 그리고 미분양된 거 사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고분양가 나오기 때문에 미분양된 거 사도 그런 효과가 누리거든요. 신축이니까. 그래서 신축 효과를 좀 보시는 게 좋다.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는 조금 이제 구축은 조금 이제 멀리하고 신축 위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신축은 어느 정도까지 신축이라고 보세요? 5년 미만이죠. 입주권, 분양권 5년 미만. 이 정도? 네. 그게 효과는 더 있을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지방 도시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지방의 소도시에서 미리. 지방 소도시 공부하게 되면요. 우리 미래가 다 보여요. 다 나오고 다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지방의 인구가 25% 줄었잖아요. 25% 줄고 그가 들여다보게 되면 뭐 상상하기 딱 들여다보게 되면 다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 미래의 모습이죠. 그거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왜? 수요가 그렇게 선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 주택자분들은 뭐 지방은 작년부터 제가 계속 하라고 했잖아요. 서울은 뭐 조금 고민해보라고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하시는 게 맞죠. 지금 이제 올라가니까 또 그거 하잖아요. 또 고점 사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전세는 엄청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매매가 지금 올라가는데 이거 맞아? 이제 지금 이 상태가. 근데 이제 낮게 샀으면 고민 안 하는데 좀 올랐잖아요. 또 올라간 걸 또 사기 또 싫은 거죠. 그런 원인도 있고. 근데 제가 어차피 저점 사는 건 힘들거든요. 저점에 사신 분들은 지금 대부분 실수요자일 거예요. 그분이 알고 산 거 아니거든요. 지금 사셔도 된다. 특히 지방은 좀 빨리 좀 사시라. 빨리 사시라. 네, 마피 좀 이러고 있을 때 사시라. 내년 되면 늦다. 내년 네. 되면 올 연말부터 이제 뉴스가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 어. 여기 보세요. 여기 전북이잖아요. 여기 아까 전주가 많이 오른다 했죠. 네. 수급 여기 보면 제일 높죠. 쭉 가는데 세종과 대구가 꼴찌고요. 부산이 여기 있고. 이 순서가 뭔지 아세요? 시장을 만들어가는 순서예요. 위에 보이는 거 매가잖아요. 위에 움직이는 거 제가 결과라고 했잖아요. 원인이 어떤 환경에 맞는 결과이거나. 네. 그런데 원래 시장의 모습은 얘예요. 얘라고요. 얘가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 제일 빠른데 전북이죠. 그러니까 울산이 빨리빨리 만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충북이 눈에 들어오는. 울산이 여기 있죠. 충북, 울산. 울산이 세 번째 있잖아요. 네. 얘가 지금 금방 만들어낸다고요. 지방에서는. 서울이 여기 있고. 수도권을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으신 네. 거군요. 네. 얘가 시장을 만들어가는데 얘가 다 만들어지면 다 상승하는 거죠. 지역에 관계없이. 네. 네. 지금은 국지적인 상승이라 할 수 있는데 얘가 이제 한 180까지 올라가게 되면 다 상승하는 거죠. 강제 매수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는 기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 이런 전세 상승과 모르니까. 이런 얘기는 거의 좀 기사에서는 잘 다루지 않고. 모르고 전문가분들이 대부분 다 서울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지방 공부 안 하니까. 서울 뉴스는 기사가 맨날 뭐 어디가 신고가 뭐 50억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49점 뭐 몇억 거래됐다고 실거래? 맞아. 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하는데 지방 얘기는 사실 거의 뭐 뉴스에서도. 이론적으로 보면 서울 강남은 48억까지 가는 거 맞죠. 제가 볼 때는. 예전에 45억 했잖아요, 제가. 네. 예, 좀 더 올라서 48억까지 맞아요. 이론적으로. 예, 하면. 그때 45억 했을 때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예, 맞죠. 예, 45억 갔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네. 그 45억이 저는 한 2020, 한 5, 6년에 도착할 거라 생각했는데 금방 도착했어요. 저 한참 또 있다가 지금 최근에 지금 50억 갔다는 이야기 막 들리던데 네. 제가 보기엔 48억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예, 48억까지는. 그건 진짜 가격이다. 진짜 가격이다. 예, 진짜 가격. 거품 아니다. 예, 그뿐 아니다. 반포 같은 전고점 거의 회복한 지역에 진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강남 쪽은 추격 매수 같은 느낌이라 어찌해야 될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 강남 쪽은 되게 빵빵빵빵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순환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강남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강북으로 퍼지고 지금 마포나 이쪽으로 이제 퍼지잖아요. 네. 퍼지고 난 뒤에 이제 경기도 갔다가 이제 인천 갔다 이래야 될 건데 다 돌고 나면 또 강남에 오죠. 순서가. 그거 생각하면 지금 들어가야 되고. 예, 지금 고점 보고 못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나는 못 들어가겠다면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 들어가는 게 맞죠. 어차피 돌고 하니까. 좀 길게 보고 예. 뭐 내일 뉴스에 나오든지 신고가로 신고가 거래로 뉴스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든지 그렇든지. 예. 예.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 돈이 많습니다. 돈 없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돈 많은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코인이나 돈 벌겠죠. 국평을 막 50억에 턱턱 살 수 있는. 그 다음 뭐 현금 주고 샀다던데 보니까.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그 고급 주택 지었던 거 그것도 다 현금 주고 샀다더라고요. 의외로 돈 많은 사람 많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돈이 없다 나는 돈 없다 그런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그거 하나도 안 맞아요. 내년 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규제가 풀릴 거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때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취득세 있잖아요. 이게 취득세 때문에 못 들어가요 사실은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고요. 그게 난 관계없다 이런 분들은 뭐 지금이라도 선택하시는 건 나쁘지 않죠.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이 낮기 때문에 광역시 같은 경우는 전세 넣는 게 만만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전세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연 묶여야 되고 이런 단점이 있죠. 예전보다는 시장이 빨리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천천히 움직이고. 근데 뭐 시장의 변화는 내년부터는 꽤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능력껏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 나갈 건지. 네, 맞아요. 예, 하고 그 정책이 변화가 저는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근데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야당에서도 이제 임대 문제가 심각하게 되게 되면은 반대하기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규제가 꽤 많이 풀리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때는 막 집 사라고 막 회가 투자하고 임대 놓으라고 막 그렇게 막 사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지방에 지금 뿌려져 있는 물건은 좀 반응이 신호가 오면 좀 파는 게 좋을까요?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근데 물건에 따라 다르겠죠. 물건이 뭐 괜찮으면은 가지고 가시는 건 괜찮고요. 그러니까 평균 이상이다.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건이 조금 이제 경쟁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갈아타시는 것도 지금 팔린 다음에 바로 갈아타는 것도 결국에는 인서울 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강남 가야 돼요. 그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강남에서 더 돈 벌면 미국 가면 되고. 대구는 인허가 대기 물량이 너무 많은데 추후에 상승 분위기가 오게 되면 다시 분양이나 착공이 늘면서 하락이 빠르게 다시 찾아올까요? 26년, 27년 상승 분위기가 온다면 매도 시점은 언제쯤으로 잡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분양하고 난 뒤에 3년 걸리잖아요. 3년까지는 괜찮죠. 그래서 미래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인허가 물량 그 자체가 늘 그래요. 인허가 했다가 시장 안 좋으면 다 걷어들이거든요. 시장 좋으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인허가 물량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뭐 데이터가 입주 물량 데이터 잘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25년, 26년, 27년 되게 되면 입주 물량 다 나오거든요.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늦지 않아요. 매도 선택하지 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네. 지금 하셔가지고 상상한다 해도 3년 뒤에 이제 분양, 그때 스타트하고 분양해도 3년 뒤니까 3년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수도권과 지방 나눠서 각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은 이제 뭐 27년 이후에는 좀 판단이 좀 힘들겠지만은 지금은 상승이라고 이제 인정을 해야 되고요. 상승.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금리에 의한 상승이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요. 진짜 가격이 이제 수급의 문제에서 왔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영향을 해서도 이걸 돌릴 수는 없거든요. 정부의 어떤 역할이 끝났다고요. 정책의 역할도 끝났고. 네. 그러니 방향을 못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중간중간에 어떤 뭐 작은 변수에 해서 약간 등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능력 되시면 뭐 여러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 일시적 반등, 2차 하락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아니다. 아니다. 예. 그리고 뭐 지방은 뭐 그냥 하시면 되고. 예. 대신에 신축 위주로 하셔. 구축은 위험하다. 당장은 좋아 보이는데 시간 지나 보면 또 그게 위험을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좋은 이제 환경이 다시 오니까 네. 잘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한번 해주세요. 사라. 네.